차관님, 제가 대한민국 검사는 홍길동 검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기 조직을 검찰청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정부조직법으로 네.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청장이 아니고 공소청인데 검찰총장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선뜻 받아들여지시던가요? 애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도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법제처장님, 예, 법원 출신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민주당의 새로운 당 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얘기를 좀 지킵시다. 조희대 씨는 괜찮고요. 상습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대수세에서. 예의를 지키는 말이야. 뭘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너무 그래. 습관적이 아주. 자,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당신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아, 기수나 전인식이나 얼마나 나이 먹었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예의를 지켜라고 선배한테. 너무 그래. 자, 끝내야지. 좀 조용히 하라고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떠들어.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서로 조용히 해. 예의를 지키는 내가. 자, 참 질문 좀 합시다. 시간을 좀 멈춰주든지. 예의를 지키면 내가 조용히 해준다고. 한나라의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하는 건 뭐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이 법기술 원장이라고 한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은 대법원도 검찰청도 공소청이 되듯이 검찰총장은 있는데 대법원도 대법원장은 있으면서 대법원이 법기술원으로 대법기술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 표현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당 대표께서 발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러니 처음 제가 우리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스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럼 또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은 공소청은 되는데 대법기술원은 왜 안 되겠습니까? 또 그 논리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법제처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공소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검찰청이라는 거는 그 헌법상의 명칭에 그 헌법에 그런 명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검찰청을 이루는 검사의 명칭은 있는데 검사가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검찰청으로 할지 공소청 그 본래 검찰청의 본래 업무인 제가 공소에 집중해서 공소청으로 할지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공무집행방해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 그 폭력이나 물리적 행사도 안 했는데도 이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13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거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형과 같다고 합니다. 협박을 한 자는. 그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법기술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법무부 차관님, 이거는 공무집행방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특수공무집행방해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검사는 이제 민간인이 됐습니다. 그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뭐 민간인이 뭐 차이가 있습니까? 공판 진행하는 거는 변호사들도 의뢰인 위해서 공판 진행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검사도 그래 참여하는 것뿐이죠. 사실은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변호사 고용해서 공소 진행하는 게 안 맞겠냐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굳이 검사란 제도를 뭘로 놔둡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에서 구속기간 20일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연장하면 그죠? 네. 그러면은 수사도 안 하고 수사권도 없는데 구속을 20일 동안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거의 수사권을 전제로 논리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그러니까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속이라는 게 추가 검토가 증거인멸 도주우려지 않습니까, 그죠? 수사 주체도 아닌데 자기가 증거를 인멸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증거를 채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주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잡으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20일 동안이나 왜 민간인을 잡아놓고 있냐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해서 구속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법정에서 구속 사건도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이듯이 그러니까 판사가 수사를 그러면은 하기 때문에 그걸 그 구속 기간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졌으면은 그 20일도 없애야죠.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죠. 맞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응. 구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아시다시피 지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가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법을 바꿔놓으니까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 기이한 현상을 차관님께 묻고 혹시 어찌 생각하는가 의견을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구속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가 구속 송치가 오게 되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묻게 되고 그 수사 과정상의 문제라든지 증거의 부족함을 아마 점검하게 될 것인데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관계 조사 후에 작성된 문서 등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우려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법무부 차관님, 구속을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고 범죄가 중대한 경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태규 의원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위원장이에요, 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국민들께 이해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어 옵니다. 검사의 시간이죠. 구속된 사건도. 그런데 여기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한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구속되어 있는 상황은 20일이지만 그 사이에 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논리를 더 만들어내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보완 수사가 필요했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하기 위한 시간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 있던 사건이 검찰로 올라온다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하지만 그 필요한 수사의 내용들은 경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가 자기 수사관에게 요구하던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보완 수사는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존재하고 필요한 수사는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고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지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네? 그럼 경찰이 했던 걸로 끝나네?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은 구속 20일 검사가 구속 20일을 가지고 있는 동안 경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채워 나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부족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면 20일 채우지 않고 기소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질 치우고. 어디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요 지금?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네요. 손가락질을 어디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는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그러면 위원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입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부에서도. 김태규 의원 경고합니다. 예, 경고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까지 이야기했고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발언권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 예, 여러분, 국민께 경찰의 수사가 끝나서 검사에게 송치되었을 때 검사가 보안 수사를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면서 이런 게 정상입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박형수 간사가 내부적으로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위하는 동안 들어오지 않아 놓고 자꾸 그걸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 일정 추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소위였고 정상적인 진행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온 국민의 관심이 있었고, 여기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피해자의 보호를 더 두텁게 하는 과정인데 혹시나 모르실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알려야 할 의무와 임무가 있는 겁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위원께서 2026년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여 대법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서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법원행정처장이 했다고 하는 사유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출석 요구하기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김승원 위원 외 세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려 주십시오. 노경필 행정처장이 다 얘기했잖아.
자, 저희가 안건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대법원장의 출석을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활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간사님을 비롯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으므로 네. 다시 할까요? 네. 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모두 퇴장하셨으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2026년 8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여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내란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법관 후보를 무효화하려고 했던 사안 등에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의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위원장님, 지난 8월 19일 우리 법사위에서 국회 법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 행정처장 역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했는데요. 당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법사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6시 넘어서 퇴근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였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대법원에 알아보니 이 서면 제청도 인사혁신처에만 발송을 했고 인사혁신처에서 청와대로 갔는지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 등 국회와 또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 출석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의결하게 되었고 8월 31일 전체 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서면 동의를 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여기 없는데 또 하셔도 되는데. 네, 말씀 잠깐. 네, 네, 손소리 의원님까지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네. 네. 저 조희대 대법원장이 꼭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엊그제 노경필 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은 한 달밖에 안 돼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보고받은 것도 없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모른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9일이라는 시간 동안 뭘 고민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노경필 행정처장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놓고 그 뒤에 숨어 있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의 공백 상태를 자초한
이 미헌적 상태를 방치한 이 책임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국민께 설명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진짜 물어보려면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황도 이 상황이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법원으로부터 9년형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또 법원으로부터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민, 한덕수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이상민 사건은 선고를 7일 앞두고인 것 같고요. 대법원 선고를, 그렇죠? 특검법에 의하면 3개월 내로 상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덕수 사건은 이틀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된 것을 이틀 남기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둘을 한꺼번에 끌어올려서 또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윤석열 사건도 같이 가져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려서 2부에 있던 것을 끌어올려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시켜버렸습니다. 저희는 한번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위헌하고 위법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노경필 대법원 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를 종용했다고 하는 것은 법원 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거한 후보 추천위를 무효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경필 대법원 헌법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과 그리고 이것을 직접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국회법 121조인가요? 국회법에는 대법원장을 출석을 요구해서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렇게 의결했는데 나와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정리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으로 할까요? 네. 언제부터 국회가 이렇게 쇼츠 찍는 장소가 돼갖고 상당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좀 불편한데요. 뭐 어느 당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데 본인들이 발언할 때 보좌진들이 찍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냥 본인 의원들이 발언하지 않는 순간에도 아예 이제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에 과방위에서는 다른 당 의원이 책상 위에 뭘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촬영해서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할 때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저희 의원들 옆에, 방금에도 좀 전까지 국민의힘 보좌진이 삼각대를 아예 세워놓고 계속 찍고 있었는데 해당 의원이 발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기준을 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발언할 때만 뭐 촬영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원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맞습니다. 의사 진행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사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보좌진들이 촬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논의하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될 거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 그 소위에서도 보니까 자기 의원을 찍는 것까지는 좋지만 관계기관 참석자를 향해서까지 그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더구나 비공개 회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를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기준을 좀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시 30분에 속기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